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약학과 새천년 건강한 약국 실습생 김현수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식이유황인 MSM이 어떻게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지입니다. MSM의 항염증 작용에 대해 순서대로 NF-카파비의 억제, 글루타티온의 생성 증가, 코티솔의 활성 향상과 세포막 안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F-카파비의 억제입니다. NF-카파비는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바이러스, 세균, 산화적 스트레스, DNA 손상과 같은 우리 몸의 이상이 발생하면 면역세포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NF-카파비가 활성화됩니다. 염증 반응이 시작되는 초기에 NF-카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염증 반응을 시작하라고 주변 세포에게 알리는 신호를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염증 활성 신호를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요. NF-카파비는 사이토카인을 촉진하여 면역세포들을 부르고 항산화 물질의 생성을 조절하거나 염증 반응이 일어난 세포들의 자살과 새로운 세포들의 생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은 MSM의 항염증 작용을 주제로 한 논문의 그림인데요. NF-카파비를 MSM이 어떻게 억제하는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MSM이 NF-카파비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F-카파비는 면역 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세포에 있지만 활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I카파비가 NF-카파비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카파비는 이 NF-카파비의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상태는 오프고 떨어진 상태는 온인 것입니다. 염증 개시의 신호를 받으면 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I카파비가 분해되어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MSM은 이 I카파비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서 NF-카파비가 오프인 상태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I카파비가 분해되어 활성화된 NF-카파비가 세포질에서 핵 내부로 이동해 염증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를 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핵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MSM이 막으면서 염증 반응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루타티온의 생성 증가입니다. MSM은 체내에 황을 공급해서 글루타티온의 생성을 증가시켜줍니다. 글루타티온은 우리 몸의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황과 수소로 이루어진 사이오기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대사 과정 중 발생하는 활성산소나 질소산화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서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우리 몸에서도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계속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제거하는 주인공이 글루타티온입니다. MSM으로 글루타티온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면 활성산소를 제거해 염증을 예방하고 또 염증을 없애서 공격받은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티솔의 활성 향상과 세포막 안정입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코티솔은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중에는 항염증 작용도 있습니다. 코티솔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 하나인데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치는 여정이 꽤 깁니다. 그림처럼 코티솔은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어 혈액을 따라 이동하고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세포의 중심인 DNA가 있는 핵까지 진입합니다. 핵 안에서 유전자를 조절해 세포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 코티솔의 여정이 코티솔의 활성과 어떤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호르몬이 분비되고 난 다음
세포로 이루어진 혈관을 통과하고 다시 혈관을 빠져나오고 세포막을 통과해 폐까지 진입하는데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코티솔의 정상적인 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MSM이 어떻게 코티솔의 활성을 향상시키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세포막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세포막은 왼쪽 그림처럼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 하나의 모습은 오른쪽 그림처럼 비극성 꼬리 부분에 긴 탄소사슬을 가지는 지방산이 있습니다. 지방산의 구조에서 한 줄로 그어져 있는 게 단일결합,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이중결합입니다. 그림의 지방산 구조에 있는 시스 이중결합이 세포막의 유동성에 관여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중결합에 의해 꺾여진 지방산의 모양이 유동성에 관여합니다. 꺾인 구조를 가진 인지질이 많을수록 세포막의 밀도가 낮아져서 부드럽게 되고 적을수록 세포막의 밀도가 높아져서 딱딱해집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꺾인 모양이 세포막 사이의 틈을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의 유연함을 조절하는 것은 세포의 영양분 공급이나 호르몬, 세포 간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해서 딱딱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을 잘 맞춰주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막의 지방산을 공격해서 이중결합을 없앱니다. 꺾인 구조가 줄어든 세포막이 좀 더 딱딱해졌기 때문에 코티솔이 부드러운 세포막 사이를 뚫는 것보다 딱딱한 세포막 사이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기가 더 어렵겠죠? 앞서 얘기한 MSM의 항산화 효과로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으니 활성산소가 없는 세포막은 잘 안정되어 있어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코티솔 농도에서도 안정된 세포막을 잘 통과하여 알맞은 항염증 작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MSM의 항염증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